건설은 국내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게임주도 그렇고 뭐 콘텐츠주들도 그렇고 엔터주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경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종목들이고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성장주들은 9월달 금리 인상까지 보고 나면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잡을 것이다. 최근에는 오히려 종목들이 뭐라도 좀 수급이 있어야 돼요. 근데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 수급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하다라는 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뭐 원전 얘기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최근에 수소들도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전력선들도 많이 올라왔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강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지난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되게 강조를 해드리고 갔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잘 버텨주고 있죠. 지금 하지만 일단 박스 안에 있습니다. 그래서 박스 여기 뚫어서 이 상단까지 가는 거 목표로 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원전은 일단 잘 버텼었고요. 지금 추세라면 여기서 돌파되면은 여기까지 슈팅 한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일단 좀 보유하시는 전략과 24,000원 1차적인 좀 목표, 뭐 최대는 한 25,000원 정도까지도 보시는데요. 일단 60일선이 우상향으로 살짝 돌기 시작했다라는 점 긍정적이고요. 일단 20일선 골든 크로스 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회라고도 보실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가장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. 수급도 지금 사모펀드나 투신권들 외국인들이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. 뭐 물론 연계금은 샀다 팔았다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수급이 일단 괜찮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한 번씩 다 점검을 해드리려고 그래요. 제가 어느 한 종목이나 집중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. 그래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같이 원전으로 말씀드린 게 현대건설이죠. 현대건설도 제가 생각할 땐 조정 들어오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뭐 11월에 뭐 네옴시티 얘기하러 빈살만이 오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중동에 가장 오리엔트 되어 있고요. 일단 또 원전도 얘네 지을 수 있고요. 그런 부분들. 그래서 지금 조정이 오늘도 양봉으로 올라가다가 시장 때문에 밀려서 빠졌고 여기 갭이 살짝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시장 때문에 이 갭을 메우는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현대건설은 좀 기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뉴스만 본다라면 건설사들 힘들다, 시멘트 가격 올라서 레미콘을 공급을 못 받아서 올스톱이네. 오늘도 또 기사 많이 나왔었습니다. 건설은 국내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국내형이 안 좋은 거죠. 현대건설이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과 관련해서 또 할 수 있고 또 삼성물산, 현대건설, 삼성엔지니어링들은 중동 쪽 생각하시면서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계속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쪽도 지금 60일선 우상향 터닝 되기 시작했고요. 21선 이미 골든 크로스 나서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서 혹여라도 44,000원이 깨지거나 뭐 그 언저리라면은 접근에 가장 좀 확실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찍었던 저점에 45,000원 잘 유지가 되면서 위로 치고 나가면 여기에 그어드렸던 5만 원 1차적으로 한번 목표가 보시면서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수급도 마찬가지죠. 기관이 엄청 사고 있죠. 사모펀드 투신, 연기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.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샀죠. 이 부분 봤을 때 기관이 현대건설은 리딩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오늘 환율이 많이 올라서 의류업체들 같은 경우는 나쁠 것도 없었는데 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들어왔죠. 영업무역 조정이 많이 들어왔고 환세실업이라든지 필라홀딩스는 좀 버티는 모습. 필라홀딩스가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빠지긴 했는데 주가 자체는 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오늘 엔터주들이 강했어요. YG 엔터죠. 네, 일단 블랙핑크 인기 때문에 올라는 왔습니다. 바닥에서. 하지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 윗꼬리가 좀 생겨버렸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윗꼬리가 생기고 고점이 매일매일 낮아지는 종목들은 이 새롭게 고점을 한번 돌파해줘야 되기 때문에 YG엔터 혹시 뭐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61,000원 이 부분에 좀 강한 저항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지금 60일선 터닝하고 있는 상태에서 20일선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한 57,000원 정도. 지지선 설정해 놓고 보시고요. 이 60일선이 와서 받아주기까지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점. 일단 20일선을 처음에 지지선으로 활용하시는 게 지금 좋을 것 같고요. 60일선은 좀 안전판이다 생각하시는데 올라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고 20일선 단기 지지선 놓고 YG엔터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항대는 뭐 61,000원 정도 다시 재돌파하는지 여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뭐 엔터테인먼트 주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공연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죠. 뭐 SM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최근에
뉴진스인가요? 뉴진스도 뭐 인기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다음에 또 소녀시대도 또 다시 돌아왔죠. SM의 소녀시대도 다시 좀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다시 또 그룹 또 특히 걸그룹 이런 쪽에 지금 힘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걸그룹들의 인기 좀 고려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YG 엔터 같은 경우도 좀 단계는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찍었던 고점을 다시 어떻게 넘어서는지가 조금 중요하겠다 싶습니다. 흐름상으로는 초강력으로 가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시장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경기라든지 환율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뭐 일편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. 사실 게임주들도 환율이나 뭐 경기 영향을 많이 안 받습니다. 최근에 뭐 코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신작이 기다리고 있는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또 신작이 기다리고 있는 다른 종목들 있잖아요. 펄어비스는 조금 내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에서는 좀 경지되는 모습. 그래서 신작이 이번 올해 안에 좀 가까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정이 왔을 때 한번 관심 있게, 왜냐면 게임주도 그렇고 뭐 콘텐츠주들도 그렇고 엔터주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경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종목들이고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,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갑자기 뭐 카카오뱅크 페이 뭐 난리가 한번 났었죠. 뭐 보호에서 풀린 물량도 있었겠고, 그다음에 무슨 송금하기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금융이어서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뭐 난리가 났었었는데, 뭐 카카오도 뭐 모빌리티 뭐 매각을 뭐 이제 뭐 일단 좀 미루는 뉘앙스의 뭐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, 오늘 시장 때문에 많이 빠졌고 미국 때문에 많이 빠졌죠. 100% 금리 때문에 성장주들, 기술주들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성장주, 기술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짧게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본다라면은 요번 뭐 9월달 금리 인상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연말에 어느 정도 한계점의 금리를 보여줬을 때 그때부터는 낙폭과대 뭐 기술주, 성장주들한테도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까지 보면은 성장주들, 특히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가 되고요. 9월 달에 또 학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 고려해서 보시면 바이오 주식들도 답이 되겠습니다. 오늘도 일부는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, 그래서 성장주들은 9월 달 금리 인상까지 보고 나면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잡을 것이다.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까지는 계속 좀 주도주의 향방을 좀 봐야 되겠다. 주도주란 어떤 것이냐?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인 에너지 관련이다. 에너지 관련 중에서도 뭐냐? 그러면 뭐 햇볕떨이라든지 전력선이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수소까지 다 마찬가지예요. 전부 다 뭐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흐름 보시면 좋겠지만, 하여튼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도 순환매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고요. 기술적인 대응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외에도 뭐 오늘 자동차가 좀 버텼죠. 그동안 뭐 보조금 때문에 최악이었었는데 오히려 좀 조정은 받긴 했습니다만, 만도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현대차에만 의존하지는 않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로 고객사 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도의 조정을 좀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때도 다 이렇게 박스권 저항 때 다 줄 그어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. 하방으로 지금 이제 60일선이 살짝 우상향 터닝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만도도 52,000원대 잘 지지가 된다라면은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를 좀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. 여기 저항대는 뭐 57,000원 부근에 생겼습니다만은 뚫으면은 여기 67,000원 부근까지도 생각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. 만도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외국인이 꾸준히 참 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공매도가 그동안 좀 많았었던 것도 같고요. 그리고 환매수가 최근에 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쇼크 뭐 오늘 뭐 풍원정밀인가? 그것도 엄청 급등했죠. 상한가 아까 가는 것까지 제가 봤었었는데,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별거 없는데 하반기에 뭐 신제품 나온다는 얘기죠. 신제품이 아니라 수주 받고 뭐 카메라인가요? 스마트폰이죠. 스마트폰에 얘네 거가 좀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리포트도 물론 나왔지만 그게 상한가까지 갈 소린가 싶을 정도인데, 요새는 그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정말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종목들도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올라왔었죠. 제가 로봇도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섹터인데요. 로봇 관련주들도 최근에 올라왔다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조정폭을 잘 활용해 보세요. 뭐 로보티즈도 되겠고 뭐 유일 로보틱스도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LG 전자랑 연결해서 보면은 로보티즈가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조정을
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.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은 역시 60에서 우상향 터닝 되어 있고 20에선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도 변동성을 활용해서 2만 혹시 2,000원 아래권으로 내려온다라면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면 나쁘지는 않겠다. 특히 뭐 LG전자, KT 뭐 서비스 로봇 관련한 이슈에서는 뭐 가장 수혜다.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너무 많이 가서 시세 많이 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산업용에서는 뭐 유엘 로보틱스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LG전자도 지금 10만 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. 전장 부분 생각하면 지금 최근에 올라왔다가 주가 조정받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그어드린 하락 추세선 보이시죠? 지금 이 하락 추세선 중단부 깨졌다가 올라와서 다시 중단부 위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중단부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LG전자도 긍정적인 면 좀 봐주세요.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60에선이 하락은 하고 있지만 20에선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만 더 주가 올라가 주거나 여기서 횡보하면 이거 터닝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도 지금 시점에서는 95,000원 정도 강한 지지선을 설정해 놓고 보유하신 분들 보유하시고요.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로는 조금 뭐 힘들겠지만 최근에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투신권이 적극적으로 사주고 있다라는 점, 이 점이 좀 기쁘죠. 최근에는 오히려 종목들이 뭐라도 좀 수급이 있어야 돼요. 근데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 수급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하다라는 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LG전자는 외국인보다는 기관 수급이 들어와 있다라는 점 긍정적이고, 삼성전기도 최근에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있어요. 사실 이거 21선이 올라오다가 내려오고 있는 61선에 맞닥뜨리면서 좀 또 내려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궁극적으로 14만 원을 강하게 돌파해야 뭔가 변화의 시도가 생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FCBGA 이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애플과 관련해서 수주에 대한 이슈가 아직 뭐 불확실하게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. 역시 이렇게 제가 추세선 그때 그어드린 거 있죠. 추세선 아직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. 이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한 13만 원 정도 계속 좀 지지선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삼성전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요새 제일 좀 개인 투자자분들 좋아하시면서 불편한 게 LG이노텍이죠.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애플과 관련해서 무슨 수율이 좀 안 나오는 문제 얘기도 있었고, 뭐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출시하면은 뭐 생각보다는 뭐 잘 나올 것 같은데,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에 전기가 부족해서 테슬라랑 애플이 공장이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전반적인 영향을 다 같이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폰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한 부분들,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. 일단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로 해서 조정은 있습니다만 지지선이 확실하죠.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도 32만 원대 중반 정도, 32만 원대 중반 정도 마지노선 그으세요. 이거 깨면은 많이 빠진다 생각하세요. 그래서 LG이노텍도 32만 5천 원이 깨지면 더 많이 빠질 테니까 그 부분 고려해서 30만 원 초반에서 받는다 생각하시고, LG이노텍도 32만 5천 원, 6천 원 요 사이에 강한 지지력 꼭 생각해 보세요. 왜냐면 지금 보시면 고점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. 올라갈 때 반등할 때마다 지금 고점이 계속 낮아지지 고점을 높여가는 스타일 아니거든요. 이 고점이 내려오고 있는 스타일인데 이 내려오는 고점을 다음번에 돌파해 주느냐가 관건인데요. 다음번 LG이노텍 올라갔을 때 35만 원대 강하게 돌파하면서 안착이 되면서 양봉 나와주는지가 중요합니다. 그 부분 꼭 보유하신 분들 체크하세요. 지금 고점 계속 내려지고 있는 상태인데 고점은 계속 내려오는데 저점은 일정하잖아요. 이러다가 어느 순간 방향을 잡으면 확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매의 눈을 뜨고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셔야 돼요. 그래서 32만 5천 원 부분 강력한 여기 지지선 그어드린 부분 나중에 시장 조정 시에도 잘 지켜지는지 꼭 보시고, 이거 이탈될 때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 이후에 물론 30만 원 전후로 해서 지지선이 확실히 나온다라면은 다행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다라면은 뭐 힘든 생각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. 그다음에 카카오도 한번 볼게요. 이것도 뭐 많이 워낙 가지고 계시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니까, 카카오도 제가 지난번에도 크게 빠질 룸은 없다 말씀드렸는데요. 일단 바닥이고요. 일단은 뭐 지금 상태라면은 자회사들 실적 이슈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태고요. 카카오톡 송금하기는 뭐 큰 문제 없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시고, 지금 상태라면 여기 그어드린 선 보이시죠? 지지선 한 7만 원 정도 거기가 맥시멈 지지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중간에 살짝 한번 매수 한번 해본다면 72,000원 부근 되겠습니다. 72,000원 부근에서의 뭐 강한
수급과 지지력이 있다라면 긍정적인데요. 일단 지금 사모펀드와 투신들이 좀 던지고 있습니다. 연기금은 조금 어제까지 팔다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조금 안 팔았네요. 이 부분이 일단 좀 긍정적이라는 부분.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도 72,000원 부분이 최대 지지선이다 생각해 보시고,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23, 4만 원 정도가 맥스, 여기 23만 원이 맥스잖아요. 여기 맥스 지지선 보시고, 오늘도 아래 꼬리 달렸기 때문에 뭐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24만 원 정도의 1차적인 지지선 설정해 놓고 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선 다시 올라타는지 보세요. 이 추세선 그어드린 거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. 그래서 지금 61선 정도가 약간 플랫해져 있기 때문에 이 플랫해져 있는 61선은 적어도 25만 원대 위로 강하게 올라가야지만 다시 복구가 된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네이버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추세선 이제 돌파하다 말고 다시 밀려 들어오니까 다시 좀 돌파해서 시도한 다음에 방향 전환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,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? 이것도 다들 많이 갖고 계시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. 주가 자체는 바닥인데 일단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다들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, 그래도 일단 주가 자체는 지금 60일선이 하락하고 있어서 이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을 얼마나 강하게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 주느냐가 향후의 관건인데요. 20일선도 반등하다 말고 지금 꺾여 있지 않습니까?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뭔가 큰 변화가 시도되려면 10만 3천 원 넘어가야 되거든요. 지난번에 여기서 막혔었잖아요. 이 10만 3천 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 실어줘야지만 추세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하이닉스는 당분간은 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10만 3천 원에서 뭐 여기 9만 원대 초반 오르내리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걸 흐름을 탈피하는지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점 찍고 반등했을 때 10만 원 강하게 돌파해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흐름은 다시 10만 원이라보다 중간에 뭐 초점 맞춰준다면 9만 8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. 그래서 9만 8천 원만 강하게 뚫어줘도 뭔가 좀 변화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이닉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. 워낙 다들 반도체 난리치고 뭐 미국에 있는 업체들 가이던스 조정하는 업체들 생기다 보니까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. 하이닉스도 수급만 놓고 보면 어제 오늘 외국인이 좀 사줬죠. 연기금을 계속 팔고 있지만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보시고 쇼커버 정도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. 또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도 방향 전환의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자라면은 뭐 조정 시에 한번 기회를 삼아보실 수도 있겠는데요. 이거 말고도 워낙 뭐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최근에 SK도 흐름 괜찮고요. 뭐 오늘 많이 올랐던 뭐 SOL이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유가 흐름을 떠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도 일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국가스공사 매수해도 되나라고 점심에 라이브 때 상담해 주신 분이 있어서 하나 봐드릴게요. 지금 뭐 유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워낙 강하죠. 오늘은 뭐 사료 관련주들도 또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. 좀 세력형으로 이렇게 좀 테마주들 좀 많이 올라오는데, 가스공사를 비롯해서 뭐 가스 관련주들 뭐 이런 부분들. 근데 가스공사 지금 60일선 아직도 하락하고 있고 20일선도 하락하고 있습니다. 하락하고 있는 20일선, 60일선을 지금 뚫고 올라오면서 이걸 어떻게 터닝시켜 주냐가 관건인데요. 뭐 개인 눈에 보이는 저항대가 다 가스공사는 보이시죠? 이렇게 아무리 봐도 박스잖아요. 지금 이 두 개 큰 박스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신다라면 이 박스 중단부가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. 그죠? 박스 중단부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. 요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죠. 지금 보시면 일단은 박스 중단부 넘어서면서 거래 붙고 있기 때문에 매수해도 되나요? 라고 물어보셨다라면은 뭐 일단은 저는 보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.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갈지 여부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. 지금은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한 39,000원 정도 지지선 설정해 놓고 보유하시고요. 뭐 혹여라도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혹시 4만 원 언더권으로 내려오면은 한번 사볼 수 있겠다. 근데 4만 원 언더권으로 내려올 때 뉴스가 중요하겠죠. 뭐 천연가스 가격이 막 급락했네, 아니면 러시아 전쟁이 끝났네, 뭐 이러면서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? 기본적으로 가스 가격이 빠지면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잘 유지되는 상태 속에서 시장 변동성 때문에 내려온다면 그때는 한번 보시면 할 것 같고,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급락하지 않겠습니까? 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올겨울 이상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수급에서는 뭔가 큰 방점을 찍는 것들은 안 보이는데 연기금이나 투신 보험권들이 좀 들락거리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매수해도 되다 보다는 뭐 매수하면 손절선을 확실히 좀 정해놓고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,
여기서 뭐 슈팅 정도까지 노려보면은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다. 뭐 로보도 오늘 무슨 교육 관련해서 교육 관련주들 많이 올랐었는데요. 워낙 좀 바닥에 있다가 움직임이 있어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뭐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관망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로봇 관련주로 오히려 좀 보신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. 레인보우 로보틱스, 뭐 RS 오토메이션, 뭐 그다음에 로보스타도 있고요. 그다음에 UL 로보틱스도 있으니까 로봇 관련주들은 그런 선에서 조금 봐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.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